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유명한 속담은 단지 말에 대한 것만이 아닐 겁니다. 말, 즉 소통을 통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문화계, 연예계 또한 거칠어지는 말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막말의 사회학, 막말의 심리학에 대해서 최영일 문화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연예인의 막말,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수위를 넘어가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곤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요즘에 많은 사례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김구라 씨. 근데 사실은 이 지상파 MC로 유명해지시고 나서 과거 무명 시절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막말들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나왔습니다만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지만 과거 정치인 시절에 그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이제 막말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이 이제 활동하는 유상무, 유세윤 씨, 옹달샘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팟캐스트에서 좀 수위를 넘는 센 발언을 하다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김수미 씨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이 조영남 씨와의 센 설전을 주고받고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네 마네 지금 이런 논란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이게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김수미 씨는 방송 40년 차가 넘는 베테랑이시지만 또 이제 래퍼 중에 송민호 씨라고 하는 그 요즘에 지금 활동 활발하거든요. 위너의 멤버죠. 근데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랩을 하다가 랩도 막말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산부인과 랩이라고 하는 말을 쏟아내서 굉장히 또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이처럼 이 연예계에서 막말 논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의 이제 자질의 문제, 자기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방송 환경 그리고 세져야 인기를 얻는다. 이러한 어떤 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좀 질타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슈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사건들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뜨거웠던 사건이어서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막말 논란 이거 계속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없어지면 좋겠죠.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 연예계가 좀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여유로운 사회가 됐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자체가 각박하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간혹은 욕도 튀어나오고 말이죠. 운전할 때 같은 때, 또 술 마시면 또 이제 분하고 억울한 거에 또 분노감이 표출되고 거기에 이제 막말이나 좀 센 발언이 섞이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요. 강용석 씨는 방송으로 진출할 때 고소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이제 센 캐릭터였죠. 그리고 장동민 씨라든가 또 개그맨 김구라 씨는 원래 독설로 유명한 개그맨이었어요. 그걸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김수미 씨는 욕쟁이 할머니로 또 유명했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없던 캐릭터이긴 했죠. 막 고성, 막 욕설, 막말하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대중과 잘 밀착이 됐을 때는 그 욕설과 독설, 막말로 사랑을 받는 캐릭터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수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수위를 넘는 발언을 해버린 순간 사랑을 주던 대중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면서 너무 심했다, 과하다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악플들이 막 넘치고 그래서 이 좀 강한, 센, 독한 캐릭터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정말 오랜 기간 시달리다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조금 발언이 자유로운 공간이라든가 혹은 시청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독한 말을 내뱉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과정이어서 어찌 보면 시청률이라든가 강한 캐릭터에 대한 요구가 이분들을 또 이런 상황으로 내몬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은 좀 함께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세게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그럼 내일은 조금 더 세지고 점점점 세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될 때쯤 더 세게 해주세요, 더 세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쯤 이제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는 개인의 인격만 좀 비난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좀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죠, 분명히.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이 바로 막말의 사회학에 해당하는 정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네. 더 세져야 산다, 강해져야 산다, 사람들이 너 좋아해, 계속해봐, 이러다가 본인이 통제를 이제 벗어나서 어떤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럼 이 막말의 심리학을 한번 보면요. 네. 개인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인인 이분들이 정말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질 논란에만 휩싸일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최근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태임 씨와 예원 씨의 욕설과 반말 공방이 있었죠. 아, 또 올 초에 그런 사건이 네. 있었죠. 이거는 네. 방송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촬영 중이었지만 카메라 밖에서 원래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카메라에 담겼죠.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동영상이 유출되고 막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네. 처음엔 어쨌든 이태임 씨가 욕설을 했다,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동영상이 유출되고 나서는 이게 예원 씨도 반말을 했네. 그리고 몇 살 차이 언니인데 뭐 많은 말들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네. 네. 싫어 뭐 이런 말도 회자됐는데 네. 도발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휩싸이면서 네. 이것은 조금 무분별한 의미 없는 욕설과 반말 공방이었다는 점에서 네. 자기 관리를 좀 벗어난, 물론 경쟁 심리도 있겠죠. 네. 또 한 프로그램 내에서 라이벌 의식도 있었겠죠. 네. 많은 일반인들, 시청자는 이 감지하지 못하는 내면에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결국 터져 나오고 이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퍼져 나가면 끝. 그래서 결국은 이 해당 프로그램에까지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벌어졌거든요. 네. 반대 예를 하나 드리면요. 독설 개그맨 중에 잘 막말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분이 박명수 씨예요. 오, 네. 맞아요. 박명수 씨가 사실은 좀 센 말, 네. 또 이 버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야야 막 네, 이러면서 방송에서는 좀 버릇없는 거 아닌가? 너 막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옆에서 유재석 비난을 씨가 받지만 수위를 조절을 잘해주는 거 그것도 아닐까요? 있고요. 또 실제 생활 개인적으로 보면 박명수 씨가 그렇게 또 예의 바르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으면서 네.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 이 현실과 캐릭터를 잘 구분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또 박명수 씨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되게 또 실제로 보면은 낯가리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수줍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방금 얘기했지만 뭐 예원 씨, 이태임 씨 사건도 그렇고 한참 이제 잘 나가 탄력 받아서 네.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막말 논란에 터지면. 휩싸여서 지금 이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막말의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지 언제쯤 복귀를 하면 좋을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무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 법적 처벌이 우선이에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네. 도박을 했다, 뭐 마약을 했다, 혹은 폭행을 저질렀다, 사기를 쳤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유죄, 무죄, 뭐 징역, 벌금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자숙을 하면 되는데 네. 막말의 경우에도 이게 재판으로 갈 수는 있어요. 뭐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든가 네. 명예를 훼손했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네. 혹은 뭐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했다, 비방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공방으로 유죄, 무죄가 가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막말은 대중들의 윤리적인 비판이에요. 저건 좀 심하지 않느냐. 또 거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박재범 씨가 2PM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네네. 연습생 시절에 영어로 미국에 있는 친구와 주고받았던 SNS 글이 문제가 돼서 네네. 한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솔로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때도 뭐 한국이 싫다 이런 말들이 알려졌는데 그게 무슨 법정에 쓸 말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받는 스타가 왜 그때 한국이 싫다고 했느냐, 몇 네. 년을 못 견디고, 이건 이제 윤리적인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자숙의 기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네. 저는 가장 모범적인 예를, 참 이게 무리가 빚어졌는데 모범적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하나의 이제 사례를 김구라 네. 씨의 경우로 들고 싶어요. 네. 유명해졌고 독설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는데 과거에 인터넷 방송에서 여러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이제 디스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못해서 일본군 위안군 할머니들까지도 비하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수년 후에 문제가 된 건데 네. 김구라 씨가 결정을 잘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뭐냐면 바로 그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잘하네, 고맙네,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진정성을 받아주면서
대중들의 마음도 누그러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방송에 복귀하면서 네. 지금 다시 탑 MC에 올라와 있잖아요. 다시 또 진정성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 모습, 보여주시니까. 이 단계들을 네. 다른 유사한 막말 연예인들도 밟아야 한다고 이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자숙의 시간을 정말 길게 갖고 있는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네. 만약에 대중에게 용서와 이해를 받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터지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장동민 씨의 경우에 방송 하차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로 막 거의 다 갔다가 마지막에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하차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도에서 하차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네. 이때는 막말 논란과 함께 또 무한도전 식스맨에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스포일러가 이제 됐어요. 김태호 PD와 장동민 씨 측은 다 부인했습니다. 네. 사실무근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설 때문에 무한도전은 하차했지만 나머지 방송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나를 돌아봐도 계속 진행을 맞습니다. 했었고 지금 지니어스도 하고 네. 계시고 쭉 하고 계신 상태죠. 하지만 그 이제 여성 비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잠깐 공식 사과를 한 바는 있어요. 사과는 거쳤어요. 하지만 자숙의 기간이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이것을 거치지 않게 되면 향후의 연예인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유사 사건이 조금만 터져도 네. 한 방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2, 제3의 도약기를 위해서 무리를 빚었을 때는 대중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자숙의 절차를 네. 꼭 거쳐야 한다고 당부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연예계에 몸을 담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저도 네. 무리 없는 방송 생활을 저 하도록 박은지 하겠습니다. 앵커는 절대 막말하실 것 같진 않아요. 한번 해보셔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